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수련회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톤파 디펜스 방법인데, 이게 원래 이제 유료 멤버십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디펜스는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분들 널리 보셔가지고 이제 호신 차원에서 사용하면 좋으니까 오픈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픈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이번 주 이제 그 유료 멤버십 분들은 진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텐어택. 텐어택 이제 360도 공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수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부분 따로 빼서 이제 그 기본 과정, 그래서 이제 나이프, 한 손검일 때, 그리고 이제 나이프는 심화 과정으로 분류를 해서, 그거는 이제 유료 멤버십 안에서도 이제 마샬아츠 멤버십 분들 있죠. 그분들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바스톤 멤버십은 이제 한 손검이나 3단봉 형태, 몽둥이, 그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손검이 더 위험한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손검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프나 이런 건 시칼이나 이렇게 놀려 있어서 이제 이거를 좀 진입 장벽을 낮게 하거나 오픈 영상으로 하면 어린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톤파는 제가 이제 별책 부록처럼 이제 기술 체계, 그 다음에 기본 콤비네이션, 그다음에 칼리를 수련하는 분들이 함께 톤파도 같이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책을 변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디펜스 방법은 이제 좀 누구나 다 봐도 좋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직업 특성상 위험 지역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회부 기자라든지, 사회부 기자분들이 이제 뭐 조폭이나 이제 좀 그런데 좀 우범지대 있잖아요. 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모여 있는 지대에 있는데 되게 살벌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이나 이제 뭐 취재를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법 집행 뭐 이렇게 경찰이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좀 분쟁이나 위험 요소가 큰 지역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외 분쟁 지역에 가시는 분들, 군이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뭐 용병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3단봉보다 이걸 더 추천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이게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휴대가 약간 3단봉보다 불편하다는 게 있어서, 휴대만 내가 원활하게 하면은 이게 괜찮고, 그리고 이게 각이 져 있는 나무 형태가 훨씬 더 이게 밀착이 잘 되거든요. 제가 1번 형태가 있고 2번 형태가 있죠. 맞죠? 이런 형태는 없어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토마호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형태, 도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인데, 1번 자세에서는 사실은 둥글둥글한 거는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납작하게 나무로 만든 거 탁 밀착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든 거는 웬만하면은 그거를 이제 위험한 무기처럼 인식을 안 하거든요. 요즘은 뭐 총기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오히려 이제 3단봉 중에 이제 강철 재질이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심력으로 휘두르는 파괴력이 붙기 때문에. 근데 이 톤파라는 건 결국은 원심력에 의한 파괴력보다는, 물론 이제 토마호크 자세를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인 측면에 좀 더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격해도 맨손 무술처럼, 무기술처럼 원심력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게 실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그런 걸 미리 방지하고 이런 걸 이제 달고 다녀도 되는 분들은 톤파를 추천합니다. 톤파를 추천하고, 나무로 된 게 좋아요. 나무로 된 거. 나무로 된 것도 웬만한 한 손검이나 나이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잘 흘리기만 하면. 뭐 계속은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나무 재질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 예전에 이제 나무를 무기로 사용할 때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물에 소금물인가? 담그고 또 말리고 하면서 강도를 아주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요새는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디펜스 방법인데, 이 디테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냐 아니냐는 사실은 디테일 안에 그 스파링 경험치가 녹아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톤파 엉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돌리죠, 이렇게. 이런 건 없겠죠. 저도 맞아요. 무게 구성 원리상 회전력을 넣어가지고 가격하는 순간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락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락을 거는 형태가 없어요, 이 톤파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죠? 헬리콥터 돌아가듯이. 그래서 1번 파지법 아니면 2번 파지법. 그래서 2번 파지법은 상대방 무기를 걸어서 통제권을 뺏는 형태. 예,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가격하는 거고. 맞죠? 이런 건 없댔죠. 이거는 무게 중심상 이쪽 뒤에 이게 무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원심력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2번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디펜스를 할 건데, 디펜스는 쉬워요. 앞손에 두고 이제 내가 상대방을 상대하느냐, 뒷손에 두고 상대방을 상대하느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톤파는 어느 손에 둬야 될까요? 앞손이에요, 앞손.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톤파를 쥐는다는 건 상대방이 지금 나이프를 들고 있거나 도검류를 들고 있는 상태거든. 도검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뒷손에 가 있으면 상대방이 내려오는 걸 디펜스 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기본은 톤파는 무조건 앞손에 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 있는 앞손에.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 뒷손에 놓을 수도 있긴 있어요, 뒷손에. 그거는 내가 또 다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걸로 앞에 막고 이걸로 결정타를 날리겠다. 아니면 2번 자세에서 내가 앞에 뭔가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막고 상대방의 무기를 락을 걸어서 통제권을 뺏겠다, 이러면 가능한데, 기본은 내가 톤파만 들고 있다면 앞손에 놓는 게 기본 기초 전술이에요, 기초 전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팔 모양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1번, 이쪽 측면, 2번, 이쪽 측면 이렇게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수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1, 2, 3, 4. 중요한 거는 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각각의 자세별로 몸을 어떻게 틀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 저 무술 짜가지고 막 따와서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는 쪽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디테일을 모르니까 몸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데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맨손으로 상대방이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맨손일 때 상대방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이프라든지 아니면 야구방망이라든지 이제 뭐든지 간에 무기를 들고 내리칠 때는 첫 번째는 보세요. 1번이죠. 1번일 때 내가 몸을 틀어줘야 돼요. 몸을. 이쪽 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힘이 안 받아져요. 남자들은 괜찮죠. 저처럼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몸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내 몸이 정면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몸이 약하거나 노약자나 이제 상대방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앞에 정면을 보면서 팔을 들었을 때 팔로만 못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 몸의 중심축의 프레임을 이쪽 방향, 무기가 내려오는 방향 쪽으로 바라봐 줘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틀어줘야지만 그 무게를 견딘다고요.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이거를 잡고 버텨야 됩니다. 여기를 잡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둔기다, 야구방망이다 이런 거를 이쪽에서 크게 휘두른다 했을 때는 들어가면서 막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은 내가 회전을 시켜서 내 몸의 요 중심축을 약간 옆쪽으로 무기가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틀어주면서 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1번 디펜스에서. 그 다음에 이쪽 디펜스에서는 지금 사선 형태로는 못 갖다 대죠. 이 팔의 구조상. 그래서 옆으로 수직으로 쳐주듯이 가야 돼요. 쳐주듯이. 그래서 만약에 사선으로 내려오더라도 쳐주듯이 가고 팔이 여기서 가듯이 회전을 넣어서. 그래서 가라데나 태권도에 보면 손기술 중에 보면 이렇게 회전을 넣어서 막는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이게 지금 톤파 무기술에서 상대방이 둔기나 양손검을, 파괴력이 높은 양손검이나 둔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전을 넣어서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맨손 무술만 서로 막 스파링을 할 때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탁탁탁 갖다 대는 게 훨씬 낫죠. 맨손일 때 상대방이. 예. 근데 상대방이 양손검이라든지 야구방망이 둔기류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이 높아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팔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회전을 넣어주고 내 몸을 같이 틀어줘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무기가 들어오는 쪽. 근데 이쪽은 지금 옆쪽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우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울이면
흘러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이쪽 방향 디펜스는. 그래서 내 몸이, 내 팔이 같이 회전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바닥, 그 다음에 손등 이렇게 회전력이 들어가면서 내 몸이 같이 회전을 시켜서 내 그 들어오는 공격 방향의 정면으로 맞서야 돼요. 이쪽 방향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쪽에.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맞으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직면되니까 내가 측면을 맞는데 내 몸을 이쪽으로 틀어주면 운동 에너지가 들어오는 힘의 방향에 내 몸 전체를 맞설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회전을 넣어서 내 몸은 틀고 그 힘의 방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으면서 회전을 넣어서 틀어줘야 돼요. 됐죠? 기본. 그 다음에 요 하단 쪽은 주로 들어오는 건 밑에서 위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찌르는 형태예요. 맞죠? 찌르는 형태라면 밑에서 누르듯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들어오는 형태에서 몸을 벗어나야 돼요. 몸을 먼저 피하고 방어를 하라. 이 원칙이 있어요. 무기술에 있어서는. 검도에서는 소도술인 거고, 검도에서 소도술 같은 경우에 양손검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껴가지고 들어가는데 흘러내릴 때 칼날로 먼저 받아서 흘러내린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 뭐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손검이 휙 들어올 때 내가 몸을 먼저 움직여. 그래서 몸이 먼저 피해서 그 다음에 칼은 경로만 바꿔주는 형태로 소도로 살짝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기술 매니아들 있죠. 뇌피셜로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몸을 틀어요. 이 디테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초보자들 아니면 그냥 뇌피셜로 무기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안 받아본 거예요. 그거를. 그 양손검의 그 무게를.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단 쪽으로 디펜스가 들어갈 때는 갖다 대주는데 내가 몸을 먼저 피한 다음에 이거는 경로를 바꿔주거나 확인용으로 갖다 대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먼저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막 맨손으로 막 이렇게 정면, 몸은 정면 보고 날라오는 힘의 에너지 측면 쪽을 가격당하면서 팔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힘이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좋으면 가능해요. 아니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상대방의 원심력을 죽이면서 상대방의 힘의 뿌리 쪽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막는 건 괜찮겠지만,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하더만. 그냥 이러고만 했더만. 맞죠? 그건 안 돼요. 그건 무기술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들어오는 힘의 방향 에너지로 회전력을 넣어서 바라봐주는 형태. 그래야지만 힘을 맞설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더라도. 그 다음에 2. 들어올 때 2. 그 다음에 3. 하단 쪽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찌르는 거는 내가 몸이 먼저 피하고 눌러주는 형태. 그 다음에 4. 이쪽에서 측면에서 찌르거나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먼저 피해주고 막아주는 형태. 푸드워크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제 원래 푸드워크가 있는데 우리 유료 멤버십 분들은 칼리 배우면서 제가 푸드워크를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걸로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 그냥 그거에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본인 편한 대로 몸이 빠지면서 하시면 돼요. 뭐 복싱, 푸드워크는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피할 수 있으면 돼요. 효율적으로. 됐죠? 그래서 자, 디테일은 설명드렸고 1번, 2번, 3번, 4번. 됐죠? 1, 2, 3, 4. 몸이 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몸이 틀어준다. 무기가 들어오는 그 방향의 힘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서듯이 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로 흘려준다. 궤도를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1, 2, 3, 4. 알죠? 이게 기본이에요. 뒷손도 마찬가지예요. 뒷손도 동일해요. 뒷손도 하나, 둘, 셋, 넷. 근데 뒷손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겠죠. 톰파. 이 1번 자세에서는. 2번 자세에서는 있어요. 2번 자세에서는 어깨 매주고 있다가 내가 앞에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 가방이나 이런 거. 그럼 나는 이제 방패와 창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았죠. 막으면 내가 막을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무게가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상대방의 무게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컨트롤 뺏어요. 뺏어서 이쪽으로 꺾어가지고 상대방의 통째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파고 들어가서 과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료 멤버십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톰파를 내가 이제 휴대를 하면서 방어적
이제 디펜스 목적에서 해야 된다. 이제 위험한 지역에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휴대도 하지 말고 산단봉도 사용하지 말았잖아요. 휴대하지 말았잖아요. 그냥 내가 일단은 수련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 보면 물건들 많아요. 예. 일부러 휴대는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휴대하면 자꾸 쓰고 싶고 이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분쟁 지역이나 업무 특성상 위험 지역에 가시는 분들 맞죠? 그래서 수련 기간이 적고 내가 이제 이게 숙달이 좀 덜 돼 있다면 무조건 앞선 됐죠? 그래서 1, 2, 3, 4 됐죠? 그리고 디펜스와 동시에 한 손으로 컨트롤 가격 형태로 갑니다. 1, 2, 3 상대방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가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방어와 동시에 한 번에 카운터가 가능한데 이 톰파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반대 손을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 컨트롤, 가격.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이제 숙달이 되면 한 번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타고 들어오면서 칠 수 있는데 이건 숙달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노내로 하고 기본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건 몸을 틀어줘야 됩니다. 몸을 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제일 기본이에요. 요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궤적 안에서 안 들었으면 그럼 선생님 중심으로 줄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중심도 내가 몸을 틀면서 빠지면서 일로 눌리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안 벗어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활개짓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죠? 이게 안 벗어나요. 여기서 맞고 들어가고. 됐죠? 그래서 기본은 요거다. 기본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기 유료 멤버십 분들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주차별로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데 그 앞에 거를 일주일 동안 완전히 숙달시켜 놓으셔야 돼요.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테너텍의 이제 응용 부분으로 들어가면, 테너텍이 기본적으로 몸에 안 빼어 있으면 못 따라와요. 알겠죠? 꼭 진도별로 꼼꼼하게 수련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